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또 황사가 문제네요. 여러분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잘 정화가 되는데 어떤 마음들은 이상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역치라는 개념 배웠었죠. 우리는 감각을 굉장히 진리라고 믿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치라는 게 존재해서 일정 미만의 자극의 경우는 너무 미묘해서 자극이 약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또 자극이 너무 강해도 감지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자전한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죠. 너무 느끼기에 힘든 그런 강한 감각들도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 같은 경우도 보여지는 부분이 가시광선이고 그 외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 역치라는 개념을 무의식 정화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부에 역치가 있고 또 상부에 역치가 있겠죠. 엠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타고나서 아주 미묘한 것들도 캐치하고 지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부 역치가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자극은 또 너무 세서 못 느끼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부 역치도 이렇게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요, 이 역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무의식 정화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제3의 눈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하부 역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느끼게 되고 타인의 감정도 더 나의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게 더 강해지면 크리스탈을 리딩한다거나 사물들과 소통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민감한 기질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지치고 사람을 더 소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버리고 싶은 나의 한 부분이었는데 요즘은요, 크리스탈 리딩도 하고 싶고 너무 미묘한 마음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마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내가 예민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많이 정화하게 되면 이 상부 역치는 높아져서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 감정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또 마음 공부에 굉장한 또 메리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억압을 해서 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은요, 그 마음이 너무 미묘해서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너무 버거워서 못 느끼는 경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분명히 이게 내 트라우마인데 접근이 안 돼요. 눈물도 안 나고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리죠. 마음도 근력처럼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무의식 정화할 때는 좀 가벼운 것부터 그때 내가 이런 말 하지 말걸 이런 거라던가 그 사람이 그런 말 해서 아팠어 이런 것처럼 좀 가벼운 일들 그런 거 위주로 정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가 조금 근육이 붙으면 내가 잘못한 일들, 큰 실수들 그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나의 무의식 바닥으로 점점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라보기 너무 아픈 이제 그런 애들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무의식 정화는 해도 끝이 없고 이 정도 했으면 살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나는 달려야 되는데 전에는 분당 10km 했는데 요즘은 분당 100km로 달린다.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속도가 빨라졌고 해결할 수 있는 양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근력이 생겨서 볼 수 있는 더 큰 덩어리들이 이제 그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 공부가 하면 할수록 쉬워질 줄 알았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고생을 그만하고 싶다 해서 무의식 정화를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북돋아 드리면요. 나의 과거를 돌아서 보세요. 나의 1년 전, 3년 전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싫어. 그럴 수 있겠죠. 저 역시도 3년 전, 5년 전 가면은 극도로 내향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렵고 되게 어떤 일을 할 때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라 사람을 떠올리면 굉장히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비워졌기 때문에 과거를 떠올려 보니 좋아진 걸 알겠네. 이제 그때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이제 무의식 바닥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또 아니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끝이 나. 인정해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각하고 또 열심히 정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성장해 있고 가벼워져 있고 조금 더 용감해져 있고 또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역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일에 어느 정도 내 일처럼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반복적으로 끄달렸던 그 마음에서 지금은 해소돼서 자유로워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시간 날 때 한 번씩 되새겨보면요. 멈추지 말고 정진해야겠구나. 또 다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묘한 나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고, 내가 느끼면 정말 뒤로 넘어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도 정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